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와 원칙과 태도, 기출 오답 바로잡기 문제 들어갑니다. 요양보호사 직업 원칙, 대상자를 차등 제어한다. 대상자의 성별, 정신적 장애 등에 따라 차별 서비스를 한다. 대상자의 경제 수준에 따라 방을 배정한다. 예, 여러분, 제 12강인데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과 태도, 기출오답을 지금 바로잡기 하고 있는데요. 역대 기출문제 분석해 보니까 꼭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과 태도 꼭 알아두시면 두 문제를 여기서 같이 문제 풀면 두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자신감 있게 파이팅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정답은 절대로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판단하여 조언한다. 조언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체온, 혈압, 측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자가 아닙니다. 모든 의료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 또는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예, 그 기관이죠,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죠.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절대로 물질 보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되지 않은 추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계획된 서비스만을 제공해야 되고 추가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없다. 아이고, 요양보호사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끊임없이 자구 연구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요양보호사의 자기결정이 아니라 대상자의 자기결정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업무의 경과와 결과는 요양보호사 스스로 처리한다.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권위를 강조한다. 겸손한 태도로 지내야 합니다. 대상자와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 스스로 판단하여 신속히 해결한다.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방문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당일 다른 요양사를 보낸다.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방문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연락하지 않고 개인의 볼일을 본다.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시설장에게 알리지 않고 결근한다. 예, 이번 역대 기출문제를 쭉 정리해 놓은 건데요. 다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가 정답입니다. 다음은 대상자가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대상자에게 복지연구 구매를 알선한다. 해당 행위는 불법입니다. 벌금 부과 대상이 되니까 절대로 유도하거나 알선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서비스할 대상자를 선택한다. 선택하면 안 되죠.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기관에 의뢰한다. 절대 의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네.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동료에게 이야기한다. 비밀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한다.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되죠. 대상자가 자신의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선교의 목적으로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조 관계하는 태도를 지녀야 되고요.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대상자와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상황에 맞게 하되 너무 과장되게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할인 행위는 하면 불법 행위입니다. 대상자의 사적인 프라이버시는 필요시에만 보호한다. 사생활은 꼭 항상 보호해야 합니다. 가정 문제인 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항고한다. 반드시 노인학대 문제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알아서 판단한다.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실행한다. 대상자에게 반말을 사용한다.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부재 중일 경만 청소만 한다.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메모를 남긴다. 대상자가 없어도 방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할 일을 하고 나온다.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가사 일을 하면서 기다린다. 예, 아까 유사한 문제죠. 방에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다음 방문일을 적어서 메모를 남겨둔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대로 수행한다. 항상 요양보호사 업무는 대상자 중심이에요. 대상자 중심으로 수행한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일회용 사용은 가급적 제한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중시한다. 대상자 욕구를 중시하는 거죠. 자, 네. 다음은 이제 또 있네요. 대상자를 내려다보면서 시선을 맞춘다. 대상자와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는다.
서비스 방법이 확실치 않을 때는 동료와 인원한다. 도움을 청한다. 그렇군요. 네. 핵심 쪽집기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를 푸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조금만 힘을 내시죠. 네. 첫 번째 문제,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구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첫 번째, 불법이며 벌금 부과 대상임을 알린다. 두 번째,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면제해준다. 세 번째, 본인 부담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돌려준다. 네 번째,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준다. 다섯 번째, 면제해주는 다른 센터를 소개해준다. 예, 2, 3, 4, 5번 항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인 부담 면제를 요구할 경우는 불법이라고 얘기하시고 벌금 부과 대상임을 꼭 알려야 됩니다. 1번입니다. 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의 재사용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두 번째, 소변을 본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세 번째, 기저귀 재사용은 무해성의 원칙에 합당한다. 네 번째, 즉시 서비스를 중단한다. 다섯 번째, 다른 가족에게 확인한 후 요구를 들어준다. 예, 세상 살아보면 별의 사람 다 있어요. 2번처럼 보호자가 기저귀를 이렇게 말려서 사용하려고 강요를 하고 있대요. 근데 기저귀 재사용은 무해가 아니라 유해죠. 유해성이죠. 석연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해봤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는데 대상자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경우 대처 방법은? 첫 번째, 시설장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두 번째, 단호하게 거부하고 반복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알린다. 세 번째, 해당 사실을 가족에게는 비밀로 한다고 말한다. 네 번째, 할머니가 그리워서는 하는 행동이라고 이해한다. 다섯 번째, 치매라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며 넘어간다. 네, 항상 행동이나 성추행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단호하게 거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저런데 시험에 나왔죠. 반복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알린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네, 기출 오답 바로잡기 문제로 들어갑니다. 요통,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올린다. 무릎을 펴고 무게중심을 높인다.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좁힌다. 예,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서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허리를 펴서 들어올린다. 무릎을 펴서 들어올려야 됩니다.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방향을 전환한다. 허리는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서 조절해야 합니다. 물체는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올린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서 들어올려야 합니다. 순간적인 허리 힘을 이용하여 들어올린다. 허리가 아닌 다리, 하체, 다리의 힘으로 들어올려야 됩니다. 전신 스트레칭. 통증을 느껴야 시원하다.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한다.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 하면 됩니다. 동작을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한다.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호흡은 인위적으로 빠르게 한다.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스트레칭된 자세로 2-30초 정도 유지한다. 이 문제 헷갈릴 수 있죠. 갑작스럽게 숫자가 나오니까 당황할 수 있습니다. 20초, 30초가 아니라 10 15초. 내지 15초간 유지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스트레칭은 한쪽으로만 하도록 한다.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다양한 동작을 쉬지 않고 한다. 동작과 동작 사이는 꼭 쉰다. 다양한 동작을 계속 바꿔가면서 한다. 같은 동작을 5 내지 10회 반복한다. 네. 자, 다음은 핵심 쪽집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인 대상자가 만성 관절염으로 어깨와 무릎에 통증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냉찜질을 한다. 두 번째, 온찜질을 한다. 세 번째, 진통제를 준다. 네 번째, 심호흡을 하게 한다. 다섯 번째,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예, 관절염이잖아요. 만성 관절염 환자는 네. 이제 통증 호소할 때는 온찜질을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와 통증 예방을 위해 스트레칭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같은 동작을 50회 반복한다. 두 번째,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세 번째, 스트레칭 자세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네 번째,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고 느낄 때까지 한다. 다섯 번째, 동작과 동작 사이를 쉬지 않고 빠르고 강하게 한다. 예, 동작과 동작 사이는 어떻게 하죠? 실하겠죠? 네. 빠르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원만하게 한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네,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4. 요양보호소의 감염 예방, 기출 오답 바로잡기,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면 서비스를 중단한다. 네, 서비스 중단하면 안 되고요. 마스크나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장염에 감염된 경우 손을 잘 씻고 음식 조리를 한다. 음식을 조리하면 되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죠.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독감이 유행이 시작하면 예방접종을 한다. 독감 유행 전에 예방접종해야 됩니다. 온벌레에 감염된 대상자만 치료받는다. 대상자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옴 24시간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다. 예방접종 가능한 질병이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피부에 감염되므로 엑스레이는 찍지 않습니다. 자연 치유됨으로 그냥 놔둔다. 옴약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동거하는 가족은 치료를 받지 않는다. 가족을 포함하여 접촉한 모든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핵심 쪽집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직업성 감염 질환이 아닌 것은 첫 번째 결핵, 두 번째 인플루엔자, 세 번째 알레르기성 비염, 네 번째 장염, 다섯 번째 옴. 예, 이거 이제 직업성 감염 질환이에요. 접촉에 의해서 주로 일어나잖아요. 결핵, 독감, 장염, 옴 이건 다 직업성 감염 질환이고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직업성 질환이 아닙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방법을 옳은 것은 첫 번째, 요양보호 업무 중단, 마스크 장갑 착용, 강도 높은 운동, 수액으로 영양 보충, 다섯 번째, 물을 많이 마시기. 예, 지금 코로나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마스크를 전 국민이 지금 쓰고 다니는 것다시피 마스크 장갑 착용을 해야 됩니다.